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C++ 프로그래밍 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면 강의로 만나기가 정말 어렵네요. 지금 벌써 이게 8주 차잖아요. 8강이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볼 시기인데 이건 뭐 중간고사는 우리 대면 강의에서 일단 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조사를 했죠. 동의안을 대면 강의할 학생들이 있느냐 했는데 지금 봐서는 저 5명이 안 돼요. 4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면 강의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면 강의는 앞으로 더 힘들 것 같고 2주 후에나 최소한 2주 후에나 다시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주도 학습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습을 해보라고 됩니다. 이게 꼭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바로. 이번 강의는 8장 포인터와 동적 개체 생성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개념을 이해하고 포인터와 관련된 연산을 이해하고 동적 메모리 할당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고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터란 것이 뭔가? 우리 C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학생들은 이미 포인터를 공부를 했죠. 혹시 안 했더라도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P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다 값을 얼마를 넣냐면 17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C17이라는 값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 하드웨어 메모리 상에. 그래서 여기 보면 1467이라고 하는 메모리 주소를 가진 메모리에다가 주소에다가 저장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P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는 요 메모리 주소 값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메모리 주소를 저장해 놓는 그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인터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파일을 해서 P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7이라는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운영체제가 그 어떤 메모리에다가 17이라는 값을 저장해 두고 그 주소값을 저장을 해둡니다. 이미.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갖다가 이미 저장을 운영체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변수화해서 혹시 쓸 수 있으면 써보자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포인터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포인터 선언을 한다 그러면 int에다가 이렇게 스타를 붙이죠. 그리고 P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 P가 바로 정수형이고 그리고 P를 저장한 메모리 주소를 우리가 포인터라고 스타라 붙여서 그 포인터 변수로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타입이 일치해야 돼요. 정수형 변수면은 포인터도 정수형, 더블이면은 포인터도 더블, 차형이면은 포인터도 차, 뭐 이런 식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주소 연산자 end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소를 불러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int number는 10이다. 변수 넘버라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10을 저장하라 이거죠. 그리고 P는 이제 정수형 포인터 변수입니다. 그쵸? 앞에 포인터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스타를 이렇게 붙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P는 end 넘버입니다. end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되어져 있는 주소를 우리가 end라고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다가 포인터 변수 P에다가 주소를 담아두는 변수 P에다가 넘버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저장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그림상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소가 만약에 1008이었다 그러면은 그 넘버 엔드 넘버에서 불러와서 포인터에다가 1008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간접 참조가 되겠죠. 간접 참조. 그래서 우리가 그 포인터 1008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1008이라는 주소 있잖아요. 주소를 참조해주면 그 값을 그 주소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봤듯이 10이라고 하는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소를 참조한다. 그렇죠? 그 주소에 들어가 있는 값을 불러온다. 이런 경우에 간접 참조 연산자 스타P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버는 10이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p인데요. 그 넘버가 저장되는 주소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cout해서 이걸 화면에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컴퓨터마다 값이 다 다르죠. 그렇죠? 컴퓨터마다 그 운영체제가 그때 비어 있는 땅을 주소에다가 이제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컴퓨터마다 이 주소 값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null ptr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값이 할당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터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는 건데 아무것도 그 주소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null 가지고 이렇게 초기화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이게 null이 컴파일러는 0으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값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0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그 포인터 변수다 그러면은 초기화할 때 이렇게 null ptr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ull 얘를 쓰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이게 0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사용하다가 보면은 이게 값이 뭔지 그 포인터 변수 하나만 사용하면 이런 문제 발생 안 할 텐데 포인터 변수 여러 개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값을 할당한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0이 들어가 버리면 곤란하죠. 그렇죠? 아예 값이 없다고 그러면은 오류가 날 텐데 null이라고 초기화해 버리면은 0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값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null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초기화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터를 사용하는 게 상당수가 이게 동적 할당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터 DMA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사용하지 않는 그 영역을 우리가 heap라고 부릅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죠. 여기 이 전체가 그 사용 가능한 그 프로그램에서 할당된 그 메모리 공간인데 이 heap 영역에 사용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변수 프로그램 실행 컴파일을 해주잖아요. 그럼 변수 선언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 메모리 할당을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데이터가 돼버리게 되는데, 그렇죠? 그럼 바뀔 수가 없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그 하나씩 이렇게 덧붙여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무슨 뭐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이다 그러면 회원이 몇 명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명씩 이렇게 가입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를 해야죠. 그렇죠? 그때마다.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아예 뭐 우리 한서대학교
그 2020 학번이더라. 그러면 몇 명인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정적이 되는데, 그쵸? 근데 뭐, 그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면은 회원 가입할 때마다 변화되니까, 이 소위 말해서 동적이 되는 거죠. 동적이 되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메모리를 추가로 할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동적 메모리, 동적 할당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받으면은 할당 받고 사용한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반납을 해줘야 돼요.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은 반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 메모리 빈 땅이 생겨서 다른 프로그램에 다른 변수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당을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사용을 다 한 다음에 반환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은요, 우리가 new라고 하는 명령어로 우리가 그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P라고 하는 게 동적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고요. 여기 new라고 해서 동적 메모리가 되고 그 타입이 라지 T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꺽쇠에서 n 쓰면은 동적 메모리 개수를 몇 개를 더 추가를 해다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괄호를 놓으면은 동적 메모리 값들이 초기 값들이 쭉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적 메모리는 우리가 유연산자를 가지고 10불불에서는 받아온다. 이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int 스타 p 하면 이제 그 포인터 변수 p라는 얘기죠. 그래서 p는 new int 하고 o 이렇게 했습니다. new가 이게 동적 그 메모리 할당이 되고 정수형이 되고 5개를 할당을 받아라 이런 얘기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물결 걸어서 0, 1, 2, 3, 4 하면은 초기화도 했다는 것이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초기까지도 한꺼번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를 다 사용한 다음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딜리트예요. 아까 new p 했죠. 네, 그 다음에 딜리트 하고 요 대괄호 있지 않습니까? 딜리트 대괄호 열고 닫고 p를 꼭 사용을 해서 메모리를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모리 그 사용 해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new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반드시 딜리트를 해서 하나의 짝으로 new 딜리트 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 사용이 다 끝났으면 동적 메모리 반환 딜리트 new 딜리트 요 짝을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sRand하고 타임입니다. 이게 난수 발생기의 시드입니다. 시드 뭔지 알죠? 씨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초기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난수 발생기라고 하는 이 함수. 그 다음에 ptr은 우리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받죠? 정수형으로 몇 개? 10개입니다. 그 다음에 for를 돌려요. for를 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10개의 값을 받아오는데 뭐로? 랜덤 넘버 발생으로 란수 발생기로 10개를 받아옵니다. 그 10개가 다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cout을 해서 값을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쵸? 우리 그 랜덤 넘버니까 무작위 수가 나오게 되겠죠.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반납을 해야죠. 그래서 딜리트 대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ptr 그쵸?
그 다음에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리턴 제로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랜덤 넘버가 쭉 이렇게 10개가 발생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new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로 반환해라.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이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메모리 사용이 끝났으면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할 언어지만 자바나 뭐 C#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집기 가비지 콜렉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다가도 할당을 반환을 안 하더라도 얘가 보고 얘는 다시 사용 안 하겠네 그러면은 자동으로 쓰레기로 취급을 해서 그걸 비사용 메모리를 해제를 해서 그 빈 땅으로 돌려줍니다. 나중에 다른 녀석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사용 그리고 해제 이걸 그거 해주면 좋은데 일일이 해제해 주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머가 조금 게으름 피울 수 있게끔 그 자동으로 삭제가 될 수 있는 그 포인터 메모리가 스마트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이긴 한데 우리가 해제를 안 해주더라도 자동으로 비사용 메모리를 해지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불러서 똑똑하다고 스마트 포인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기 보면 유니크 언더바 pt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스마트 포인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우리 지금 배울 거는 유니크 언더바 ptr 요것만 배웁니다. 일단 유니크 언더바 ptr에 여기 보면 인트 정수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p new i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받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p라는 포인터 변수가 되죠. 그리고 스타 p를 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p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리고 종료해요. 딜리트가 없죠. 그렇게 딜리트를 안 해도 스마트이기 때문에 유니크 언더바 pt발이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 포인터이기 때문에 딜리트를 안 해도 메모리 누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비사용 그 메모리를 해제로 해줍니다. 그렇죠? 유니크 언더바 ptr 요 스마트 포인터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한번 스마트 포인터를 이번엔 배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저 include 잊지 말고요. include 주의하라는 거 까먹었네요. 설명을. include 메모리 요거. 네. 그렇죠? 여기 보면 include 메모리가 있죠? 지금 여기서도 include 메모리가 있습니다. 참 잊지 말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유니크 언더바 ptr 얘가 스마트 포인터란 뜻이죠. 그래서 배열이니까 int 대괄호 열고 닫고 됐고요. 그 다음에 buf 동적 메모리 할당 포인터 변수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개를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for로프를 돌렸죠. 그쵸? 그 다음에 for로프를 다시 돌려서 할당을 하죠. 그 다음에 리턴 제로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여기 딜리트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얘가 스마트 포인터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동적 메모리가 해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별 내용이 아닙니다. buf라는 동적 그 메모리 할당을 받은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값을 넣고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종료하는 겁니다. 메모리 해제 없이 종료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렇죠? 개념은 간단하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유니크 언더바 ptr 스마트 포인터 사용법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요 문법이죠. 요 순서. 그쵸? 여기 배열을 가리킬 때는 여기 그냥 그 인트하고 대괄호 열고 닫고가 추가가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는 이제 어떤 배열을 만들었는데요. 배열이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객체죠. 어떤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도 우리가 이렇게 동쪽으로 생성을 해낼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해 보겠어요. 그래서 개의 이름, 네임, 개의 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생성자다 그러면 그 행성자 호출이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멸이죠. 소멸해주면은 소멸자 호출 이렇게 우리가 붙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클래스 도구. 자, 그래서 동쪽으로 우리가 동쪽으로 우리가 객체를 만든다 그러면 도구 그 다음에 스타 P 도구라고 쓰면 U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으로 객체를 생성을 해놓습니다. P 도구라고 하는 스타 P 도구라는 녀석을 우리가 동쪽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추가가 가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까 보면 P 도구에 age가 있었죠. age 나이. 그래서 P 도구하고 여기 화살표 age가 1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썼으니까 이제 딜리트 해죠. 그래서 딜리트 P 도구 이렇게 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예. 이건 그냥 실행 예제고요. 한번 실제로 보면은 포인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를 우리가 사용해 준다. 그러면 아까 여기 동쪽 그잖아요. 스타 P 도구는 U 도구라고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나이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아까 한 살이었죠. 그래서 P 도구에 화살표 get age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 도구에 set age.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요걸 먼저 봐야 되겠네요. 클래스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weight age가 있죠. 그래서 도구 p age는 u, p weight는 u int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자를 넣을 때는 이렇게 delete u가 있으니까 delete가 꼭 짱으로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get age 그 다음에 set age입니다. 나이를 우리가 정해내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나이를 불러와서 읽는 거고 그 다음에 set age면 나이를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쵸? 나이를 정해 봅니다. 그래서 get age는 아까 한 살이다 그러면 한 살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age 되는 거고 set age 5 한 다음에 get age 하면은 이건 5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적 멤버를 사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하는 걸 사용합니다. 이렇게 P 도구 내에 있는 멤버 변수를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해서 age를 세팅하고 age를 불러오고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다이나믹 객체죠. 객체를 클래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다시 한번 잘 보게 봅니다. 클래스 독하고 그렇죠? pweight, page라고 하는 우리 포인터 변수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동적 변수로
new를 사용합니다. new를. 그래서 page, pweigh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멸자, 그래서 new가 있으니까 delete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일단 멤버 함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사용하는 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더라. 이 안에 delete p독을 만들었으니까 new로 반드시 여기서도 delete p독이 또 짝으로 또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동쪽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하고 사용할 때 이렇게 화살표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한번 꼭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쭉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직접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다음에 new 포인터라는 디스 포인터라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객체를 참조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하도 사용하다 보면 객체가 뭔지 뭐를 이름 쓰기가 귀찮은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현재의 객체니까 바로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디스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 보면 디스하고 화살표하고 랭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디스는 뭐가 되면 렉탱글이 되겠죠. 사각형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객체를 참조하는 포인터를 할 때 우리가 디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라는 게 콘스트 포인터입니다. 콘스트, CONST, 이게 콘스탄트의 줄임말이죠. 콘스탄트, 우리 상수잖아요. 그래서 C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은, 콘스탄트는 뭐냐면, 값이 고정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내에서 이게 바뀔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실행이지 배운 거 기억이 납니까? 원주율 같은 경우 우리가 콘스트를 많이 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돈 계산한다 그러면 환율 있잖아요. 환율도 이렇게 콘스탄트로 해서 프로그램 실행 내에서 바뀌지 않게끔 한다든가. 그렇죠? 섭씨 온도에서 화씨 온도로 바꿀 때도 우리 이게 들어가 있는 9분의 5니 9분의 4니 이런 것들은 값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상수로 취급해 주죠. 그래서 여기서 배울 거는 이제 콘스트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도 콘스트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콘스트 int star pp1 이렇게 우리가 되면은요. 그러면은 정수형이죠. 정수를 가리키고 콘스트 선언을 했으니까 변경되지 않는 정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를 통해서 참조되는 값이 있잖아요. 그거는 콘스트니까 바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콘스트 p2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수에 대한 상수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정수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p2는 다른 것을 가리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가 고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메모리 주소가. 근데 그 메모리 주소의 내용은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소는 바뀔 수가 없다 이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nst int star const p3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소도 바뀔 수가 없고 상수 값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const 포인터를 정의할 때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의미가 다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P3가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세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nst 포인터와 const 멤버 함수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멤버 함수를 const로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함수 안에서 멤버 변수를 변경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const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우리가 정의하면요. 이 포인터를 호출할 수 있는 함수는 const 함수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const가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int get radius 하고 con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멤버 함수를 const로 정의한 거죠. 그러면은 함수 안에서 이제 멤버 변수를 변경하는 게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함수를 한번 보면은 아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셀 레디어스하고 겟 레디어스가 있는데 컨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에 우리가 이제 뉴 서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뉴 서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적 객체 생성을 우리가 해준 건데요. 그렇죠? 그 안에 보면 const 서클 con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제 동적 메모리가 어느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봤듯이 그 포인터를 정의하면은 그 포인터로 호출할 수 있는 함수는 const 함수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const가 들어가 있는 예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P 스타하고 화살표하고 셀 레디어스가 됩니다. 아까 보면은 이게 그 컨스트로 정의되어 있었죠? 거기서도 여기서도 멤버 변수 컨스트 들어가서 아까 P1, P2, P3 세 가지 경우 얘기했잖아요. 거기 잘 대비해서 보기 바랍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하여간 출력 결과가 이런 식으로 레디어스 10이 되고 레디어스 10이 되고 레디어스 10이 됩니다. 근데 레디어스 30으로 바꿨는데 아까 금지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10 됐고 3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해가 됐죠? 여기 10이 되는 게 콘스타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간 8주니까 벌써 중간고사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굴을 보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고 중간고사 시험 본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대면 강의를 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8주 정도 되니까 초창기에는 내가 지금 보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거 실습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보강의로 이제 해결이 안 되네요. 보강을 뭐 얼마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잘 했다고 믿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시험으로 확인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도가 나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건 내가 고민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진도를 계속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일단 예고는 9장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을 좀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제는 리포트는요, 내가 지금 여기선 생략을 했는데
교과서에 342페이지 있죠? 아까 그 서클 클래스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동쪽으로 생성하고 그거 화면에 그리는 작성 있죠? HDC로 우리가 그리는 거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실행하면 합쳐한 다음에 이 클래스로 하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